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6호 제2면입니다. 제42회 전국장애인 제6대회 성화 타오른다. 제42회 전국장애인 제6대회 개회식이 오는 19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울산 정원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오후 4시 40분 식전 행사로 시작된다. 식전 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휠체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대회의 개회를 알린다. 이어지는 공식 행사는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한다. 선수단 입장은 체전의 주인공인 선수단이 가장 돋보이도록 중앙 무대에서 등장해 울산 정원으로의 초대라는 주제에 맞게 운동장 잔디 위의 원탁에 차례로 착석한다. 선수단 입장이 끝나면 개회선언, 환영사, 개회사, 축사, 기념사,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주제 공연, 성화 점화 등으로 이어진다. 오후 5시 40분부터는 주제 공연이 마련돼 있다.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봄편지 영상 송출에 이어 국내 정상급 재즈밴드인 웅산밴드의 연주가 펼쳐진다. 웅산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강성욱 장애인 행위예술가와 조주혜 비장애인 무용수가 합동 공연으로 선수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음으로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의 주요 행사인 성화 점화가 펼쳐진다. 이날 점화되는 성화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7곳에서 채화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시민 611명의 손으로 봉송되어 지역 224km를 달려왔다. 19일 아침 울산시청에서 개회식장으로 봉송돼 총 8명의 성화 주자의 손을 거쳐 최종 점화 주자에게 전달된다. 성화 점화를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며 오후 5시 50분부터는 문화공연과 축하공연으로 구성된 식후 행사가 진행된다. 축하공연은 임창정, 웅산밴드, 강성국, 김환혁이 제42회 전국장애인 제6대회 개회를 축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져 있던 전국장애인체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16년 만에 울산에서 펼쳐지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목표했던 결과를 얻어가고 시민들은 선수들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제42회 전국장애인 제6대회는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9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31개 종목, 정식 29, 시범2을 두고 치러진다. 개회식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 30분 동천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한의물리치료도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혜, 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서 기참여 한의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 언어, 음악치료기관 등과 병의원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치료지원 제공기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법령 해석을 근거로 2012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의의료기관들을 2020년에 지정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예기간 부여로 2022년 2월까지 참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결정 시부터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계부처와 국회의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의 한의물리치료 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의료기관의 한의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한의의료기관 배제에 대한 개선 요청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관계부처의 행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자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개선을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임원들은 10월 14일부터 매일 아침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한의의료기관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 참여 배제 결정의 취소를 위해 제기된 행정심판 심의 예정일인 24일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원아 이하 고용개발원 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 월부터 12월 11일 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 주기를 반기로 단축하여 실시되는 첫 번째 하반기 조사로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등을 통해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i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edi.k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센터와 협업을 통한 은행 내 직무 발굴 맞춤 훈련센터와 연계한 사전 직무 교육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독립 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는 ESG 동반성장 부문을 신설해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업무 이외에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는 등 장애인 직접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업계 대표 기업인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장은 장애인 일자리 증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